이제 물권법 강론으로서 점유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물권법 총론이고, 즉 물권의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점유권, 소유권, 용의물권으로서 지상지역 전세, 담보물권으로서 유지권, 저당권을 보시겠습니다. 비교적 물권법 총론보다는 딱 떨어지는 개념이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점유권부터는요. 여러분 교재로서 점유권은 87페이지가 되겠네요. 87페이지. 비교적 점유권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양에 비해서는 문제 수가 너무 적죠. 점유권. 일단 점유권의 반대 개념이 본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점유 제도는 사실상 지배, 법률상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한다. 소유권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절도범도 점유권이 있고요. 임차인도 점유권이 있거든요. 하여간 점유 개념은 일단은 사실상 지배다. 남의 물건이든 내 물건이든 빌려왔던 훔쳐왔던 일단은 점유권 인정이 된다. 사실상 지배이고요. 본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례가 있죠.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땅을 깔고 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정보하고 있지 않아. 건물 소유자가 건물 내부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볼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은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건물의 소유자만이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본권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바로 이어서 보지만요.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같은 거나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든 없든 인정됩니다. 어느 경우 인정된다고 사실상 지배가 있게 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즉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만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 개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 표를 보시죠. 물권 분류, 예전에 배웠지만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점유권의 반대 개념이 무슨 개념이라고요? 본권이죠. 본권, 점유할 권리. 얘는 사실상 지배고, 본권에는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과 제한된 물권이 용의물권, 담보물권이 있고요. 용의물권은 사용가치를 제한하고,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인데, 용의물권에 지상지역 전세,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얘만 시험을 안 친다고 그랬죠. 왜? 질권 왜 시험을 안 친다고?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전당포.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점유권의 반대 개념이 본권이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면 되고, 사실상 지배권, 여기는 지배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점유권의 반대 개념이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의 반대 개념은 본권이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점유권의 기인한수와 본권의 기인한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유관리마 보이죠? 점유보조자, 점원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유보조자를 가정부, 파출부로 배웠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거의 점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점원. 요즘은 최저임금이 올라서도 점원도 많지 않죠. 마트 같은 데 가봐도 점원이 많지 않아요.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요 타인이 점유자고 지시를 받는 자가 보조자인데, 가게 사장님이 점유자고 가게 종업원이 보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항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가사상은 가정부, 파출부, 영업상은 점원이라는 뜻인데,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한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계약한다. 그 친구가 점유보조자이고, 얘가 말하고 점원이다. 점원. 자, 상점의 점원과 가정의 파출부, 은행의 출납직원, 공장의 근로자 등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계약하는 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법률을 하는 자를 보조자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타인을 뭐라 한다고요? 점유자라고 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냥 점유 보조자를 점원으로 보시면 되게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요건 점원이 사실상 지배할 것. 앞으로 점유 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점원으로 보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점원이 사실상 지배할 것. 보조관계 뭐죠? 이게 고용관계죠. 사장님과 점원의 고용관계는 명령복종관계죠. 우리는 사장님 명령 따르잖아요. 사장님 지시 따르죠. 그래서 고용관계는 일단은 명령복종관계다. 이 고용관계가 반드시 유효 계속될 필요 없습니다.
불법 고용도 일주일에 한 번에 파트타임도 보조자 이다. 그런 일이 있고요. 불법 고용도 일주일에 한 번에 파트타임도 점유 보조자다. 자기 물건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엄마가 애기에게 사준 장난감은 누가 점유자고 부모님이 점유자고 애는 보조자예요. 이에 반해서 처는요, 소유자 물건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남편의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다. 이것도 중요하죠.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남편과 공동 점유자다.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면 남편과 처가 공동 점유자다라고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빌려준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인에게도 돌려달라 소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처는 물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효과는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 보호권이 없고요. 왜냐하면 점유권 있는 사람만 인정되거든요. 그러나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가게 점원은 물건 뺏기면 달라 소리 못하지만 뺏기는 순간에는 뺏을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자력구제는 자기 힘으로 뺏는 거야.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 보호권은 없으나 자력구제권은 있다.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 보호권은 없어도 물건을 뺏기는 순간에 뺏어올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가게 점원이다. 그런데 가게 점원으로서 가게 지키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물건을 훔쳐간다. 그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미 뺏겼다면 돌려달라. 그 소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 소리는 점유자인 가게 주인만 할 수 있다. 왜? 점유보조자는 즉 가게 점원은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보호권은 없으나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죠. 그럼 누가 점유자냐? 이때는 자, 대한민국이 점유자이고 한국도로공사는 보조자다.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관리하잖아요.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점유 보조자다. 즉 대한민국이 점유자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회사의 직원 등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 아니므로 그렇죠. 점유자 아니에는.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 해야 되지 점유 보조자 즉 점원에게는 돌려달라 그러면 진단 얘기죠. 회사의 직원 등은 점유 보조자로서 물건을 돌려달라 그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